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Load Dependent Modulation of Alpha Oscillation during Working Memory Encoding and Retention in Young and Older Adults로 해당 논문은 연령과 작업 부하가 시각 영역의 알파 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노인이 정보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신경 자원을 필요로 함을 밝히는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사이코피지올러지라는 저널에 기체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7 사이콜러지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언어적 작업기억 능력, 즉 언어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거나 조작하여 즉각적인 인지 처리를 안내하는 능력은 연령에 따라 쇠퇴합니다.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은 작업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이 적고 조작하는 능력이 낮으며 방해가 되는 정보의 간섭을 더 받기 쉽습니다. 연령 차이에 따른 언어적 작업기억 능력의 차이는 높은 난이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언어적 작업기억의 연령 차이를 뒷받침하는 신경 메커니즘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파수 대역들 중 알파 대역이 노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역으로 추정이 되며, 건강한 노인의 알파 진동은 휴식 상태에서 젊은 성인에 비해 크기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후두엽 알파 진동이 작업기억 성능을 뒷받침하므로 알파 활동에 대한 연령 변화가 노인의 작업기억 성능 결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업기억은 일반적으로 인코딩, 보존, 검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고, 대부분의 연구가 보존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보존기간 동안 알파 파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부하가 증가할수록 특히 알파 파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시각 영역에서 정보 입력을 억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업기억 부하 및 연령 관련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의 경우 중간, 높은 난이도에서 높은 알파 파워를 보이는 반면 노인은 중간 부하에서만 높은 알파 파워를 보였습니다. 이는 알파 파워 변조로 색인화된 억제 프로세스가 과지 난이도가 증가할 때 노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시각적 작업기억 능력만 존재하고, 스텐베르그 테스트를 사용해 언어적 작업기억에 따른 알파 활동 조사는 젊은 성인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파 활동이 노인의 언어적 작업기억 성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기억 부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언어적 작업기억 과제 동안 시각적 알파 활동의 연령 관련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24명의 젊은 성인과 30명의 노년 성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룹 간 교육 연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모든 노인은 인지 장애가 없었습니다. 노인 그룹은 인지적 여유라는 지표로 인지적 여유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었고, 인지적 여유 지표는 언어적 IQ를 추정할 수 있는 National Adult Reading Test 점수를 Z 변환하여 도출했습니다. 작업기억 태스크로는 수정된 스텐베르그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피험자는 2초간 픽세이션을 바라보다가 1개, 3개, 5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알파벳을 1초 동안 보고 4초간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가 제시된 알파벳 프로브가 이전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알파벳 프로브는 참가자가 응답할 때까지 화면에 남아있고, 프로브가 일치할 확률은 50%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전 20트라이얼의 연습을 진행해 해당 과제에 익숙해지고, 본 실험에서는 15트라이얼을 20블록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체 트라이얼이 300회고 부하에 따라 100트라이얼씩 제시가 되었습니다. 작업기억 성능은 반응 시간과 용량 K로 나타냈으며, K는 샘플 수를 적중률과 오류율의 차이에 곱해서 구해집니다. EEG 데이터는 인터내셔널 텐텐 시스템에 의거한 64채널을 사용했고, 기준 전극은 유향돌기였습니다. 측정 당시 임피던스는 5kΩ이 넘지 않도록 했으며, 샘플링 레이트 2048Hz로 수집되었습니다.
전처리는 1에서 100Hz로 밴드패스를 걸어주고 48에서 52Hz로 노치 필터를 적용해준 후 256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6초에서 1초로 에폭을 진행하고 ICL을 통해 EOG와 EMG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정답이 아닌 트라이얼과 아웃라이어 RT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웃라이어 RT의 기준은 표준 편차 곱하기 4함을 넘어가는 RT를 아웃라이어 RT라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분석으로는 시간 주파수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코딩 및 보유기간의 처음 0.5초는 자극 제시에 대한 자극 유발 반응의 스펙트럼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알파의 연령 관련 감속을 설명하기 위해 각 참가자의 알파 대역 주파수 범위는 고정, 픽세이션, 인코딩, 보유 각 단계와 부하에서 최대 알파 주파수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6에서 13Hz 사이의 최대 파워를 보이는 주파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Hz로 알파 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파 파워는 두정 후두엽 및 후두엽 정벽을 평균하여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행동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 우선 반응 시간에서는 부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지적 여유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기억 용량인 K의 경우 부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제일 어려운 난이도에서 인지적 여유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령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주파수 결과와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를 연령과 작업 부하에 따라 비교한 결과입니다. 시간 주파수 결과에서는 모든 부하에서 노인이 알파 파워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의 연령 차이를 나타내는데 젊은 성인이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를 보였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가 감소함을 시사합니다. 나이 든 성인이 신경학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의 감소는 전반적인 뇌 기능의 저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림 C는 작업 부하에 따른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보면 작업 부하가 증가할수록 알파 피크 주파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알파 파워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부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지 자원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고부하 과제가 뇌에 더 큰 부담을 주며 그로 인해 신경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D는 작업 기억 단계에 따른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인코딩 단계에서 알파 피크 주파수가 픽세이션 및 유지 단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알파 파워는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인코딩 과정이 가장 많은 인지 자원을 요구함을 나타내고 인코딩 단계에서 정보의 입력과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알파 주파수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뇌파 활동이 더 활발해져 알파 파워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 A는 연령에 따른 알파 파워 차이를 작업 기억 단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젊은 성인과 노인 모두 픽세이션과 비교했을 때 인코딩 단계에서 알파 파워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는 인코딩 단계가 가장 많은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주의와 관련된 신경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낸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젊은 성인보다 노인이 전반적으로 낮은 알파 파워를 보이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경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며 인지 과정의 효율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림 B는 작업 부하에 따른 알파 파워 차이를 작업 기억 단계에 따라 나타낸 결과입니다. 작업 부하가 증가할수록 알파 파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고부하 과제 수행 시 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복잡한 작업일수록 뇌의 인지자원 소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C, D, E는 시간에 따른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시간축의 R은 시간에 따른 유지 단계를 나타내는데
유지 단계 초기에서 알파 피크 주파수가 가장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 단계 초기에는 알파 피크 주파수가 높아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리 강도가 줄어듦을 나타냅니다. 그림 D의 젊은 성인 결과를 보면 픽세이션과 유지 단계에서의 알파 파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림 E의 노인 결과에서는 유지 단계가 픽세이션보다 알파 파워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정보 유지 과정에서 더 많은 신경 자원을 필요함을 나타내고 신경 기능의 저하, 인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알파 파워가 반응 시간 및 작업기억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알파 파워와 반응 시간 및 용량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부하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파 파워가 인지 과제 수행의 신경 생리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성능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는 작업기억 과제 동안 연령과 작업 부하가 알파 피크 주파수와 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젊은 성인이 노인보다 반응 시간이 빠르지만 작업기억 용량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업 부하가 증가할수록 알파 파워는 감소했으며 이는 더 많은 인지 자원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알파 파워와 인지 성능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고 이는 알파 파워가 성능의 직접적인 지표가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든 성인은 정보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신경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나이와 관련된 인지 기능 변화와 작업 부하에 따른 뇌의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노인의 연령층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50세에서 86세를 노인으로 뭉뚱그렸는데 아무래도 50세와 86세의 인지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더 나이 범위를 좁게 설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가 좀 쉬운 느낌이 들어 아쉬웠는데 더 어려운 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